오늘의 우리가 지구의 미래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즐기며 사는 사람과 힘들게 사는 사람, 아니면 미래를 계획하고 결정짓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나요? 즐기며 사는 사람은 모든 것이 다 사랑스러울 것이고, 힘들게 사는 사람은 모든 것이 다 짜증스러울 것이며, 계획하고 결정짓는 사람은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는 계획하고 결정짓는 사람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세상 문명이 이와 같은 세 가지 부류에 의해 나타난다면 여러분은 어느 부류에 속하고 싶으십니까? 하루하루를 즐겁게 보내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짜증나게 보내길 원하십니까? 그것도 아니면 미래를 계획하고 결정지으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미래는 계획하고 결정짓는 사람에 의해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 지구에는 지금까지 종교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우주의 근원을 찾아 세상을 다스리고자 하는 종교와, 또 하나는 우주 자체를 주재하는 주재자를 모시고 현실에 충실하고자 하는 종교가 바로 그것입니다. 요즘은 이 세상을 움직이는 주재자가 따로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세상을 움직이는 길을 찾아 새로운 세계를 계획하고 결정짓자는 운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재자가 없는 세상을 움직이는 문명을 우주 문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사람들의 뜻을 우주주의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교를 갖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우주 문명의 주인공이 되길 원하십니까? 세상은 미래를 계획하고 결정짓는 문명에 의해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은 지금까지의 지구 문명과 또 미래의 지구 문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현실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미래가 어떻게 계획되어 있는지 눈치챌 수도 있습니다. 아직 모르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비현실적으로 살고 있어서 지금의 내 이야기는 아주 소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지구를 사랑하는 지구인 여러분들은 모두 내 이야기에 귀 기울여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지구는 지구인 여러분들이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우주 최초의 상태로부터 작용이 일어나 지금 우리가 보고 들을 수 있는 그 한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을 수 있는 한계로 이루어진 것이 이 세상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더 다른 것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단지 우리가 보고 들을 수 있는 한계가 이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들의 세상입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우리가 보고 들을 수 있는 한계가 바로 이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없는 것, 그것은 있어도 없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우리가 볼 수 있는 한계 안에서가 이 세상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과학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한계의 세계만을 밝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과학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람의 문제죠. 우리 사람이 볼 수 없는 거를, 즉 볼 수 없는 걸 돋보기를 통해서 확대해서 보는 거지 안 보이는 다른 차원을 우리가 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인간의 오간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 것은 과학이 모른다 이런 얘기예요. 아셨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과학이면 뭐 다 되고 과학이 아닌 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과학도 우리 인간의 한계 안에서만 밝힐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느낄 수 없는
그 오감 이상의 세계, 오감 이상의 세계는 과학이 하는 게 아니라 종교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인간 세상이었습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오감 이상의 세계는 종교를 통해서 알고 그 전에는 오감 안에서는 과학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죠? 동양의 종교는, 우리 동양의 종교는 오감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감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동양은 그거 아니라 오감 이전에 우주의 기운을 통해 우주를 감지하고 또 인간에게 세상이 만들어진 메커니즘을 통해 세상 사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즉 우리 동양의 종교는 오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감 이전에 그런 우주의 기운을 통해 우주를 감지하고 뭐 깨달음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겁니다. 우주를 감지하고 인간에게 이 세상이 만들어진 메커니즘을 통해 세상 사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반면에 이 서양 종교는 우주 자체의 세계를 알지 못해, 서양 세계는 우주 자체를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해서 인간의 입장에서 인간의 생각대로 인간과 같은 능력자를 주제자로 하여 그를 따르는 식으로 종교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서양은 우리가 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우리 오감 이전의 세계를 갖다가 가지고선 우리가 그 우주를 터득하려고 하는데 서양은 그게 아니라 그게 없어요. 그게 없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인간의 생각대로 인간과 같은 능력자를 주제자로 하여 그를 따르는 식으로 종교 활동을 해왔습니다. 서양은 이와 같은 우주의 주제자를 신이라고 하며 인간이 세상을 다스리듯이 우주를 다스리는 존재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왕이 이 지구, 이 나라를 다스리듯이 이 우주의 신이라는 것이 있어서 우주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인간의 한계로는 알 수 없는 세계를 탐구하는 것을 종교라고 합니다. 아셨죠? 종교는 이렇게 인간의 한계로는 알 수 없는 세계를 탐구하는 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그렇다면 동양과 서양의 종교는 왜 이렇게 서로 다른 것일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매우 중요한 지구의 문제입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리고 이 이야기는 매우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은 이 모든 것을 알아야 하며, 왜냐하면 이 세상 문제니까 여러분도 이 세상에 살려면 여러분도 알아야 하며, 그렇게 안 내용을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서 우리 모두가 지구를 지키는데 앞장서야 될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우리 모두가 지구를 앞장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일 마스크를 쓰고 다니듯이, 지금 마스크 쓰고 다니죠 여러분들? 생활이 어때요? 편안합니까? 마스크를 쓰고 다니듯이 또 다른 문제가 계속 발생할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이 안 벌어지려면은 여러분들이 오늘의 내 이야기를 잘 듣고 또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습니까? 먼저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지 그 메커니즘을 밝혀보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떤 건지 자기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기능이 어떤 건지라는 것을 우리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을 창조하는 문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는 문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 인식 이전에, 그 인간의 인식, 우리가 인식한다 이거예요. 안다 이거예요. 그 인식 이전에 우주와 같은 상태에서, 인식 이전의 우주와 같은 상태, 이거가 서양 사람들은 잘 모르는 거예요. 인간 인식 이전의 우주와 같은 상태에서 인간과 세상을 파악하는 문명과 인간 이전에 우주 원래 우주와 같은 상태에서 인간과 세상을 파악하는 문명과, 또 하나는 우주 최초의 상태를 감지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오감으로는 감지할 수가 없어요. 오감으로 감지할 수 없어. 인간의 입장에서 세상을 파악하고 그 법칙을 알아 법칙대로 원하는 세상을 창조하는 그런 문명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처음에 한 얘기는 우리 동양을 말하는 거고 뒤에 얘기는 서양과 같은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서양은 과학이 보다 발달된 거고 우리 동양은 과학보다는 차라리 어떤 그 선이나 이런 것이 많이 발전되어 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좀 더 알기 쉽게 설명하면 인간의 인식 이전의 우주 상태에서, 인간 인식 이전, 그러니까 오감 이전의 인식,
우주 상태에서 인간과 세상 모든 것을 밝혀내는 문명과 이전으로 가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생겼는지 결론이기 때문에 알죠. 그걸 빠삭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이 세상 모든 것을 밝혀내는 문명과 또 하나는 인간의 인식 이전의 우주 상태를 알 수가 없어. 인간의 입장에서 지금 주어진 인간의 입장에서 세상을 파악하고 세상 법칙을 알아내요. 그 법칙대로 자신이 원하는 세상을 창조하는 그런 문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한 번 더 간단하게 설명하면 인간도 우주에 의해 만들어진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피조물이 우주 최초의 상태를 감지하여, 왜냐면 우리가 우주가 만든 게 아니고 뭐 딴 데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전 상태로 돌아갈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도 우주 안에서 우주가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전의 상태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피조물이 우주 최초의 상태를 감지하여 이 세상이 만들어진 원리대로 세상을 살자는 문명과 우주 최초의 상태를 감지할 수가 없어. 오감을 통해, 우리 눈, 코, 귀 이런 오감을 통해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잘 파악하여 그 이치를 통해 세상을 다스리자는 문명이 있다는 뜻입니다. 아셨죠? 결국은 뭐냐면은 인간 이전의 상태에서 보는 것하고 그저 인간의 상태에서 보는 것인데, 우리 동양은 인간 이전의 상태를 추구했고 그걸 알 수 있지만 서양은 인간의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세상의 이치를 파악해가지고 그 이치를 통해서 세상을 움직이는 문명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여기서 우주 최초의 상태를 감지한다는 것은, 그럼 어떻게 우주 최초의 상태를 감지하느냐? 어떻게 인간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느냐? 그것은 우주 최초의 상태를 감지한다는 것은 바로 송가체라고 하는 뇌의 기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로서는 송가체예요. 이 송가체라는 것이 뇌 안에 있어요. 지금 그림에서 보다시피 저 부분이 바로 송가체가 있는 부분입니다. 아셨습니까? 다시 한번 말하면 이 지구는 송가체를 갖고 있는 지능과 송가체가 일시 사용하는 지능과 송가체가 없는 지능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능이라는 건 머리 돌아가는 건데 송가체가 일시 하는 것과 없이 하는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송가체가 있으면은 이 영감이나 이런 걸 사용할 수 있는데 송가체가 없으면 영감 같은 걸 사용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송가체의 문명과 송가체가 없는 문명이 공존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아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는 어느 쪽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세요? 예. 송가체가 있는 게 더 유리할까요? 아니면 송가체가 없는 게 더 유리할까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양은 대체로 송가체 문명이지만 서양은 송가체가 없는 존재에 의해 만들어진 문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동양이 더 못 살아요. 왜냐면 송가체 이전의 상태를 찾는다고 해가지고선 저 태국이나 또 아니면 뭐 저런 불교 국가들은 가난하죠. 지네들은 행복한지는 모르겠지만 행복 지수는 아주 높은데 가난합니다. 현실이 한게 없어서. 그러나 이 서양은 송가체가 없기 때문에, 송가체가 없는 존재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과학이 발달되고 그래서 문명이 많이 발전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날의 이 거의 문명은 이 송가체 없는 것들이 만들어내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한편 보면 그래요. 그래서 서양은 우주 최초의 세계를 감지할 수가 없어. 그 세계를 매우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서양 사람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것이 뭐냐면 송가체의 세계를 통해서 우주를 감지하는 것을 가장 부러워하고 있어요. 사실은. 여기저기 보이는 수많은 솔방울, 왜냐면 송가체를 솔방울같이 생겼다 그래서 송가체예요. 그게 이름이. 그 솔방울과 또 외눈, 한쪽 눈을 가린 것, 외눈은 모두 송가체를 그리워하는 그들의 표현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사람들이 송가체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바티칸 궁전에도 가면은, 바티칸 궁전이 종교적이거든. 종교지만 거기 가면 솔방울 붙어 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솔방울이 없는 종교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아셨습니까? 송가체를 사용 안 하는 사람들이 만든 종교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그러니까 신이 있는 거예요. 거기는. 송가체의 세계를 통해서 우주를 보면 되는데 못 보니까 신을 만들어내는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어요? 그러나 이 현실은 그들 모두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서양이 모두 장악하고 있어요. 왜냐? 송가체가 없으니까 현실을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송가체가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에서 더욱 열심히 노력하여
이 세상을 장악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지금 아셨습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에서 더욱 열심히 노력하여 이 세상을 장악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시시덕거리고 살 때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송가체는 눈, 코, 귀, 입 그리고 피부라고 하는 오감을 통해 세상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송가체는 코, 귀 이런 걸 통해서 느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느끼는 게 아니라 직감, 직접 느낀다 이거예요. 예감, 벌어지는 상황을 느낀다 이거예요. 그리고 영감이라고 하는 안 보이는 세계를 느낀다 이거예요. 영감이라고 하는 기감을 통해 세상을 느끼는 것입니다. 송가체는 그런 거예요. 눈, 코하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안 보여도 보인다 이런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세상은 그와 같은 기감을 통해 우주 전체를 알 수 있는 능력자가 0.0001%도 안 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송가체가 아주 뛰어난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송가체를 갖고 있지만 거의 이 세상에 묻혀 살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송가체가 뛰어나게 작동하는 사람은 0.00001% 정도 안 되게 이 세상에 태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세상을 얘기를 하면은 처음에는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다 못 알아듣습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은 자기 있는 상태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에 못 알아듣다가 나중에 이제 한 200~300년이 지나면 그때부터 알아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흘러나온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종교들이나 이런 것들입니다. 아셨습니까? 이렇게 우주 최초의 상태를 감지하면, 그 사람은 이 세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주 최초의 상태를 감지한 사람은 지금 현재 이 상황, 이 대기 속 안에서 살고 있는 이 상황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여기서 원래 사는 사람은 모르죠, 그거를. 그리고 그와 같은 세상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쳤던 게 뭐 석가나 노자나 이런 사람들이 다 그걸 말하려고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주어진 대로 살 뿐, 여기서 그냥 만들어진 대로 살 뿐, 이 세상 소중한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냥 쉬었다 간다 그러고 그냥 왔다 간다 그러지 이게 소중하다는 걸 잘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도 이 세상의 소중함을 알아서 지키라는 뜻에서 하는 말입니다. 아셨습니까? 이 송가체를 통해 우주 전체를 느낄 수 없으면, 송가체를 통해서 느끼면 우주 전체를 느낄 수가 있는데 송가체를 통해서 우주 전체를 느낄 수가 없으면 이 세상 고마운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 수가 없으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다 보니까 이 세상을 망가뜨린다 이런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세상을 지킬 생각은 안 하고 자신들이 세상을 독차지하려고만 합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해요. 송가체가 없는 존재들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우리한테 문제다는 얘기예요. 아셨습니까? 송가체가 없는 존재들은 이렇게 자기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을 지배해서 살려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서라면,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라면 지구가 망가지든 말든 상관없이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지금 이 수많은 매연 이런 것도 사실 없이도 살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이 제대로 정신만 차리고 살면 없는 길을 택해서 하면 돼요. 그런데 저것들이 자기네 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걸 만들어도 못 쓰게 합니다. 그걸. 그리고 자기네 식으로 해요. 아셨습니까? 이걸 잘 주의 깊게 잘 들으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우주 전체가 어떻게 존재하는지 기감으로 느껴보고 싶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가장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우주는 어떻게 존재하는지 그걸 기감을 통해서 느껴보고 싶은 것이 그들의 소원입니다. 물론 우주를 알 수 없기에, 그 사람들은 우주를 알 수 없어요. 영원히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없기에 그들은 우주를 독차지하려는 욕심으로 알고 싶어 할 것입니다. 지구는 너무 좁다, 아니 우주 전체를 독차지하자 하는 식으로 해서 우주를 기감을 통해서 느껴보고 싶어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습니까? 이렇게 기감이 없으면 매사 핵심 파악을 못하고, 기감이 없는 사람은 핵심 파악이 안 돼요. 뭔가 포인트인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포인트지 진짜 핵심 파악을 못해요. 핵심 파악을 할 수 있는 것은 송가체가 있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아셨습니까? 핵심 파악을 못하고 나름대로
벌어지는 작용의 원리를 알아. 아, 이러니까 저렇게 작용이 벌어지는구나 하는 그런 원리를 알아. 그 원리대로 핵심을 계산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손가체가를 통해서 핵심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하든지 핵심을 계산을 해가지고선 그걸 뽑아내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핵심을 알면 그 내용 전체를 알 수 있는데 핵심 파악이 안 되면 그 내용 전체를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 필요한 것만 하지 전체를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가뜨리는 것이 자기네가 꼭 망가뜨리고 싶어서 망가뜨리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하다 보니까 그게 자꾸 망가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습니까? 특히 촉이 섰다. 우리 보통 뭐 텔레비에서 그러잖아요. 촉이 섰다, 뭐 촉으로 안다 하는 촉이 섰다는 그 촉이 바로 기감입니다. 그런 것을 기감이라 그래요. 그런 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하면 그게 바로 기감입니다. 손가체가 없으면 촉 또한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손가체가 없는 인간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바보예요. 계산도 잘하고 이 세상을 이끌어는 가지만 아주 바보입니다. 만약에 직접 얘기한다 그러면 아주 답답할 거예요. 촉이 없으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야, 어떻게 보면은. 물론 있는 것 자체는 하죠. 계산하라라든가 뭘 문제를 주고서 문제를 풀으라 그러면 잘 푸는데 촉이 없어요. 그래서 말귀를 빨리빨리 못 알아듣습니다. 그것들은. 아셨습니까? 이 우주는 태초에 아무런 작용이 없는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에서 변한다 그래서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자꾸 변화가 일어나면서 함께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은. 우주는 그렇게 생겼어요. 아셨습니까? 이 우주는 태초에 아무런 작용이 없는 하나였습니다. 그 하나에 이 정육각형이라고 하는 이런 정육각형이 영어로 헥사곤입니다. 그러니까 헥사곤이나 정육각형이나 마찬가지예요. 정육각형 하면 말이 기니까 헥사곤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정육각형이라고 하는 이 헥사곤이 존재하면, 이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이 헥사곤이 존재하면 여기에서부터 이 안에서부터 끌어당기는 작용과 뻗어나가는 작용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아셨습니까? 지금 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 안에서 끌어당기는 작용과 뻗어나가는 작용 두 가지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일어나는 두 가지 세계를 우리 동양에서는 태극이라고 합니다. 저게 태극입니다. 아셨죠? 우리 뭐 항상 보는 게 우리나라 태극기가 우리나라 국기 아니에요? 저 태극기 바로 그겁니다. 저게 끌어당기는 기운과 뻗어나가는 기운이 동시에 있다는 저기 상징 마크입니다. 저게.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우주는 하나예요. 그 하나에서 이렇게 헥사곤이 존재해야지만 여기서부터 작용이 일어납니다. 아셨습니까? 태극은 뻗어나가는 파동, 뻗어나가면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파동이에요. 그거는 뻗어나가는 파동과 끌어당기는 입자, 끌어당기면 이렇게 뭉쳐져서 입자가 돼요. 그래서 파동과 입자 두 가지가 함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여기도 함께 있죠. 아무것도 없는 이 파동의 세계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물체가 있다는 것은 이게 입자가 있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가 동시에 있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이게 바로 태극이에요. 아셨죠? 여기서 뻗어나가는 파동은 공간을 만들고 끌어당기는 입자는 에너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에너지가 공간에서 작용을 하면, 이것이 막 작용을 하면은 막 빨리빨리 움직이고 그러면은 여기서 뭐가 생기느냐? 온도가 생깁니다. 이 안에서. 아셨습니까? 에너지가 공간 안에서 작용을 하면 온도가 생겨요. 그것을 온도라고 합니다. 태극은 이렇게 공간, 에너지, 온도라고 하는 세 가지 세계를 만들어냈는데 그 세 가지 세계를 삼태극이라고 합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태극은 공간, 에너지, 온도라고 하는 삼태극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간 안에서도 끌어당기고 뻗어나가는 작용이 있고, 에너지도 끌어당기고 뻗어나가는 작용이 있고, 그 다음에 온도도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게, 올라간다는 거는 쉽게 말하면은 뻗어나가는 에너지고, 온도가 내려간다는 거는 그게 뭉쳐지기 때문에 그거는 쉽게 말하면 그 끌어당기는 기운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공간, 에너지, 온도라고 하는 그 삼태극을 태극이 만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다 삼태극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정부에서 쓰는 저 마크도 이게 삼태극을 뜻하는 겁니다. 아셨죠? 또 우리 그 88 올림픽 때 마크도 저게 삼태극을 뜻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 세상은 삼태극에 의해 변하고, 삼태극이 있으니까 변하죠. 온도가 있어야지 변합니다. 온도가 있어야지 이것들이 변해요. 또 부서지며 없어지며 또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노자가 하나가 둘을 낳고 둘이 셋을 만들며 셋이 만물을 창조한다는 도덕경의 구절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말이 바로 삼태극을 뜻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습니까? 이 삼태극이 있어야지 세상이 만물이 없어지기도 하고 나타나기도 하고 또 만들어지기도 하고 하는 현상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삼태극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뻗어나가고 끌어오는 이 헥사곤이 존재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온도에도 이게 있고 또 쉽게 말하면 공간 안에도 이게 있고 그리고 에너지 안에도 이 태극이 존재한다는 얘기, 헥사곤이 존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세상을 움직이는 작용이자 상태입니다. 이것이 있어야지 세상이 움직이기도 하고 상태가 만들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른바 세상이 존재하는 원칙인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이것이 있어야지만 이 세상이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송과체를 통해 우주를 감지하면 이와 같은 세계 모두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송과체가 없으면 이렇게 말하는 나를 몹시 부러워할 것입니다. 송과체가 없는 사람이 이 내 말을 들으면 깊은 감명과 그리고 나를 얼마나 부럽게 생각하겠습니까? 이렇게 송과체가 없는 존재들은 자신들이 그와 같은 기능이 없다는 것을 잘 알아 송과체가 있는 인간보다 더 열심히 잘 되기 위해 노력한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우리보다 송과체가 없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노력하고 자자손손 물려가면서 계속합니다. 우리는 계속 안 해요. 자기 하기 싫다 그러면 안 하고 뭐 하더만 뭐 하고 그들은 꾸준히 끊임없이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장악한다는 얘기예요. 아셨습니까? 이런 걸 배워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들은 이렇게 끊임없이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노력이 현실을 장악하는 길이라는 것을 잘 알아. 그것들은 잘 알아요. 그걸 굳게 믿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세계를 만들기 위해 지금도 그렇게 열심히 현실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인간이 너무 많다는 걸 장애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이 사람들이 인간을, 이 많은 인간들을 어떡하겠어요? 우리 인간보다 숫자가 훨씬 적습니다. 그것들은. 그럼 인간이 장애라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떡하겠어요? 아셨습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지금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태어난 거예요. 아셨습니까? 이처럼 이 현실을 위한, 현실이 어떻게 된다? 현실을 위한 눈을 현시안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는 현시안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것들은 사실 솔직히 말하면 손가치가 없기 때문에 현시안이라고 안 하고 전체를 알 수 있다 그래서 그것들은 전시안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현시안을 통해 현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근데 손가치는 없죠, 사실은. 그래서 그것들은 현시안이라고 말을 안 해요. 이건 우리식의 용어입니다. 우리 손가치 있는 우리들은 그걸 현실을 바라보기 때문에 현시안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자기 좋은 것을 찾아 헤맬 때, 우리는 자기가 자기 좋은 것을 찾아 헤맬 때, 우리가 좋은 것만 찾아 헤매는 거예요. 그럴 때 저 총가치가 없는 것들은 자기가 원하는 현실을 하나씩 차곡차곡 쌓아왔던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자기 좋은 걸 찾아서 해요. 근데 저것들은 자기 좋은 것보다도 현실에 무엇을 만들까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현실을 바라보는 현시안을 전시안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전체가 보인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본인들은 손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전시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징이 이겁니다. 눈 한쪽을 가리는 거예요. 하나가 있다 이거예요. 눈은 두 개지만 우리 두 눈 뜬 사람보다 자기네가 훨씬 낫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이런 것들 전부 다 전시안을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많이들 보셨죠? 또 이거 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알고 하는지 모르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눈앞의 현실 전체를 바라보는 눈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전시안이에요. 눈앞의 현실 전체를 바라본다 이런 얘기예요. 전시안을 갖고. 아셨습니까? 송가체가 없는 존재들은 이렇게 기감이 없어 대신 계산을 통해서 현실을, 핵심을 파악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송가체가 있는 사람은 핵심을 금방 알아요. 뭐가 핵심인지를 알 수 있는데 저것들은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계산을 해서 핵심을 찾아내는 겁니다. 계산을 통해서. 이건 사담입니다만은 나의 인생에 나의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피타고라스입니다. 그리고 피타고라스가
상당히 그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지만 피타고라스가 서양 사람이에요. 그래서 피타고라스도 입잡합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음악도 만들어낸 것이 피타고라스입니다. 도레미파솔라시도도 피타고라스가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음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입자화시키는 거예요. 계산한 거예요. 그게 전부 다. 아셨습니까? 그리고 피타고라스가 내 인생의 라이벌입니다. 사실 지금 이 시대부터는 훨씬 앞의 시대지만 나를 맞상대할 수 있는 사람은 피타고라스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얻은 답이 바로 이렇게 계산을 통해서 핵심을 파악한 답이 바로 666입니다. 아셨습니까? 666. 공간의 육각형, 공간의 육각형, 또 에너지의 육각형, 그리고 온도의 육각형, 이렇게 세 가지 헥사곤을 상징하는 숫자가 바로 666인 것입니다. 그래서 666이에요. 아셨습니까? 666이 무엇인지? 자, 이 그림 보세요. 이게 666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와 같은 비밀을 숨기기 위해 이 666, 이것이 우주의 핵심을 찾아내는 그런 것이다라는 그 비밀을 숨기기 위해, 그런 것을 알고 있으면 사람들이 얼마나 혹하겠어요. 아, 이게 우주의 핵심을 발견하는 숫자다라는 걸 알면 사람들이 혹하니까 이것을 숨기기 위해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666을 악마의 숫자라고 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666은 악마의 숫자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것들은 악마 같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예. 왜냐면 악마의 숫자라고 하는데, 그런 이유는 이 같은 우주의 비밀을 자기네가 그 계산한 이 계산법을 숨기기 위해서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악마의 숫자라고 한 것입니다. 왜냐? 우리 사람들은 악마나 귀신 같은 이미지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악마라 그러면 싫어하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저걸 악마의 숫자라고 한 것이다 이거예요. 타치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너희들은 알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사용하는 그 바코드 아시죠? 지금 저런 거. 저기도 보면 세 가지 숫자가 안 써 있어요. 맨 가생이에 두 개하고 가운데. 보세요. 저기 저 두 줄로 거 있는 게 저기 6을 뜻하는 겁니다. 저기 666이에요. 바코드도. 아셨습니까? 그 숫자는 666이며, 또 오늘날 없어서는 안 되는 컴퓨터 COMPUTER, 이 글자도 숫자로 바꾸면 666입니다. 보십시오. 예. 그 6을 A를 6으로 시작하면 B, C, D 하나씩 6씩 더해가세요. 그러면 B가 12, C가 18 이런 식으로 더해가면은 그렇게 해서 숫자를 바꾸면은 COMPUTER을 다 합치면은 666입니다. 아셨습니까? 컴퓨터가 666이에요. 아셨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컴퓨터가 누구에 의해 만들어진 것인지 그 비밀을 눈치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뭐 잡스와 또 하나는 누가 빌 게이츠, 그것들은 걔네들 시킨 것들이고 누가 만들었는지 이해하셨죠? 또 이 짐승의 표 make of beast, 이것도 숫자를 풀어보세요. 풀면은 또한 666이며 생체 이식이라는 말 또한 666입니다. 그리고 와이파이, 이 와이파이 있죠? 와이파이 그 각도 역시 666입니다. 전에도 말했죠. 내가 세월호가 바다에 침몰한 날, 그날도 계산해보면 666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온통 666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 모르잖아요. 이거를 못 느끼잖아요. 왜냐면 자기 흥미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재밌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손가락이 있는 여러분들은 손가락 없는 저것들한테 지배당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아주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666을 통해 세상을 지배하려는 자들은 그들의 노력이 한낱 헛된 꿈이라는 사실을 어렴풋이 눈치채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 666 저거 숫자 따지는 거, 저거는 피타고라스도 마찬가지예요. 저건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실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횡포를 막기 위해, 저것들의 횡포를 막기 위해 지금부터 10년 전쯤서부터 사이퍼를 통해 헥사곤을 전 세계에 퍼뜨리고 있습니다. 사이퍼를 통해서 헥사곤을 전 세계에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가 지금 전부 다 헥사곤으로 지금 가득 차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사이퍼를 통해서, 그러니까 본인들은 왜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내가 헥사곤을 전 세계에 퍼뜨리는 이유는
헥사곤 안에 에너지가, 이 안에서는 빨아당기는 에너지와 뻗어나가는 에너지가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빨아당기는 에너지는 나쁜 것을 흡수하고, 또 뻗어나가는 에너지, 이것은 좋은 것은 퍼뜨리려고 하는 생명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보다 믿을 수 있는 게 헥사곤입니다. 그러니까 헥사곤은 우주 자체의 힘이고, 거의 신에 가까운 게 헥사곤입니다. 신이 어떻게 생겼냐 그러면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습니까? 여러분이 조금만 신경 쓰고 보면, 여기저기에 헥사곤 모양이 많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여기저기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왜 사용하는지 알고 하는지 모르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이런 내강이랑 또 어렴풋이 들으면, 아, 이 안에서 뭐 좋은 게 벌어지고 나쁜 게 흡수한다 그러더라. 그렇게 자꾸 쓰는 거예요. 이런 건 전부 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고 조금만 주의 깊게 보면은 여기저기에 헥사곤 모양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헥사곤은 나름대로 그곳에서 그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것들의 힘을 약화시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습니까? 사이파워는 나를 포함해 이 우주 문명 회원들이 영혼의 힘으로 우주를 움직이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바로 송가체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리고 이와 같은 일을 우주 문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바로 우주 문명입니다. 일반인들하고 우리하고는 틀려요. 그리고 저런 송같이 없는 것하고도 우리하고 틀립니다. 바로 우리가 하는 일은 우주 문명이라고 합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우주 문명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인간 모두는 송가체를 갖고 있지만, 인간들은 다 송가체를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현실을 바로 보는 현시안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세상을 위해서 바라보면, 자기를 떠나서 세상을 위해서 바라보면 현시안이 작동하지만 자기를 위해서 바라보면 현시안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위해서 바라보면 현시안이 작동하는데 자기를 위해서 바라보면 현시안이 작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게임할 때도 마찬가지. 자기를 위해서 하면 안 보여서 결국 말려요. 잘하는 사람한테. 그러나 잘하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상황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길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현시안도 그와 같은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습니까? 세상을 위해서 석유가 있는 것을 찾아내면, 세상을 위해서 인간이 필요한 게 석유니까 어쨌든 이 세상, 인간들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석유가 있는 것을 찾아내면 이 현시안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찾아낼 수 있겠다는 원리를 안다 이거예요. 현시안이. 그래서 하프라는 기계를 만들어내서 찾아낼 수 있지만, 이게 바로 하프입니다. 하프 이렇게 생겼어요. 일종의 안테나 같은 거죠. 자기 욕심을 위해서 찾고자 하면 자꾸 실패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꾸 땅을 팔려고 그러면 자꾸 딴 게 나와요. 근데 역시 세상을 위해서, 이 세상에 필요한 연료다 하는 세상을 위해서 석유가 있는 것을 찾아내려고 하면 현시안이 하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기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을. 그래서 하프를 만들어서 찾아낼 수 있지만 자기 욕심을 위해서 찾고자 하면 자꾸 실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땅속의 석유를 발견하는 장치를 하프라고 합니다. 아셨습니까? 하프가. 악기 하프가 아니에요, 이거는. 아셨죠? 그런데 우리 인간이 만들어냈어요, 이거를. 근데 이 하프는 현시안을 통해 인간이 발견한 석유 찾는 기계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소중하게 생각을 안 해요. 단지 석유만 캐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이런 걸 사용하는 게 바로 저 손같이 없는 것들입니다. 뺏어가요, 저것들이. 사람들은 이 하프를 석유 찾을 때만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석유 찾으려고 만들었으니까. 그러나 손가체가 없는 존재들은 하프를 석유 찾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저것이 땅속을 움직일 수 있겠구나 해서 저것을 이용해서 지진을 일으키거나 쓰나미를 일으킬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 요즘은 지진이 그래서 천재지변이 아닙니다. 아셨습니까? 지진도 의도적으로 만든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쓰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한번 먹었죠. 말 안 들으면 먹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는 지진이 일어난다 하는 것이 저것들 테스트한 겁니다. 그게. 아셨습니까? 인간은 지구에 해가 되지 않도록 30와트라고 하는 적은 숫자의 전력을 사용하지만, 인간이 저 하프를 사용할 때는 30와트를 사용해요. 그러면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냥, 왜냐면 저기서부터 에너지가 위에 나가서 전리층이라는 곳에 가서 전리층에서부터 반사해서 땅속을 발견하는 것이 하프입니다. 30와트라는 적은 숫자의 전력을 사용하지만 송가체가 없는 존재들은 무려
2억 와트가 넘는 어마어마한 전력을 사용하여 전리층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뜨거워졌다 추워졌다는 게 저것들 전리층을 파괴해 놔서 그래요. 이렇게 그들은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 지구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예. 저것들이 다 망가뜨리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는 지금 우주선 만들어서 지금 도망갈 생각할 겁니다. 아마 어쩌면. 우리 인간은 누구나 손가채를 갖고 있지만 자기 자신에 사로잡혀 살면 현실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자기 안에 사로잡혀서는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이 작동할 리가 없죠.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자기 고민에 빠져 있는 사람은 앞이 안 보입니다. 그게 현실이 작동할 리가 없는 거예요. 때문에 내 이야기를 또 이해하지 못하면 재미가 없다고 채널을 돌려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내 이야기가 자기 목숨하고 관계되는 얘기인데도 그걸 못 알아듣고 돌려버리는 게 재미없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현실 문제를 외면한 채, 이게 바로 우리들의 현실 문제입니다. 현실 문제를 외면한 채 자신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좋은 걸 택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는 현시안을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시안을 갖고 있지만 사용을 못해요. 자기 안에 빠져서 살기 때문에. 세상이야 어찌 되었든 자신만을 위해 살려고 하니까 손가채가 없는 존재들은 우리 인간을 가만히 보니까 위대한 인간이어야 되는데, 인간은 저것들은 사용도 못하고 저 바보 같은 것들, 거기서 우리 인간을 뭐라 그러냐, 쓰레기처럼 취급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것들은 우리 인간을 쓰레기라고 불러요. 뭐 여러분들이 아는 거 뭐 유명한 사람 지금 다 쓰레기들입니다. 저것들이 볼 때는 다 쓰레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손아귀에 놀아난다는 자체도 쓰레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돈만 좀 그냥 다 미친 것처럼. 네. 그리고 그들은 이와 같은 인간을 무시하며 마음껏 속여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눈치채가지고선 아니다, 그러면 이제 죽여버리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라 모르지만은 유명한 사람들 보세요. 마이클 잭슨 다 죽죠. 젊은 죽어요. 젊은 나이 다 죽어요. 손가채가 없는 존재들은 인간이 빠져나갈 수 없도록 철저히 현실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저것들은 항상 현실을 생각해요. 인간은 자신을 생각하는데 저것들은 현실을 생각합니다. 현시안이 없기 때문에 현실을 생각하고, 우리는 현시안이 있지만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첫째는 경제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화폐를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고, 옛날에는 화폐가 금이었어요. 지금은 금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숫자예요, 숫자. 화폐를 저것들이 독점하다시피 했고, 둘째는 나라라고 하는 울타리.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죠. 한반도. 여기 우리나라 땅 아니에요? 지금 없어요. 한반도가 뭐 없는 겁니다, 사실은. 나라라고 하는 울타리도 허울 좋은 경계일 뿐, 정치, 지금 정치가, 저 쓰레기들, 정치가, 또 예능하는 사람들 여러분 대단한 능력가 같잖아요. 능력은 대단해요. 근데 또 쓰레기예요. 결국 정치와 예능 등 모든 분야를 꽉 잡고 있는 것입니다. 다 자기네 손아귀에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소용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놈이나 저놈이나 같은 놈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중에 조금 달랐던 놈이 트럼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습니까? 모든 분야를 꽉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 인간이 모이고 집중하는 것을 갈라놓기 위해 사랑, 또 부모 자식 관계, 또 남녀의 성별 등 모든 것을 망가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것들이 만든 종교는 제사를 안 지내요. 왜냐면 너 조상을 생각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아셨습니까? 의도는 그겁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그렇게 되면 무슨 절대자하고 뭐 친해지는 것 같지만 절대자 없어요. 그리고 저것들이 만드는 농간이에요. 그게 사랑, 부모 자식 관계, 남녀의 성별 등. 요즘은 남자와 남자끼리도 섹스를 하고 여자와 여자끼리 섹스하고, 이게 미친 짓이죠. 쉽게 말하면 그게 저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쓰레기들은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모든 것을 망가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쓰레기들은 이와 같은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릴 뿐, 지금 내 얘기를 들으면 나보고 미친놈이랄 겁니다. 아마 저놈이 우리를 욕한다 그럴 거예요. 아마 남의 이야기처럼 들릴 뿐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쓰레기예요. 오죽하면 내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것들이 우리를 쓰레기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은 현시안을 쓰지 않아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가 없어. 뭐가 진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내 말이 진짜인지 누구 말이 진짜인지 몰라요. 판단할 수가 없어. 언론과 매스컴을 장악해 가짜 뉴스를 자꾸 뿌려대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걸 믿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현시안이 없는 쓰레기들은 가짜를 진짜라고 거듭 말하면 처음에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기 안에 없었으니까. 아니지만 자꾸 들으면 끝내는 그것을 진리, 진짜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보세요. 여러분들은 자기 조상은 버리고 어디 있는지 알지도 못하는 걸 갖다가 이렇게 막 기도한다 그러고 앉아있고. 정말 이게 객관적으로 보세요. 얼마나 웃기는 짓입니까 그게. 손가치가 없는 존재들은 이와 같은 쓰레기들의 특징을 잘 알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우리를 속일 수 있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그게 다 신앙이 아니고 그게 바로 속임수입니다. 그게 속음이에요 그게. 그리고 그러한 범죄자들이 인간을 속박하기 위해 만든 종교가 바로 신입니다. 그들은 그걸 신을 내세우세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빠져야 되니까. 신을 앞세워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려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신을 앞세워 가지고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려는 거예요. 죽으면 신이 데려갔다 그래요. 그럼 할 말이 없잖아요. 신이 데려갔으면 신이 보호해줘서 안 죽어야 되는데, 사고가 나지 말아야 되는데, 사고 나서 죽으면 신이 불러갔다 그러잖아요. 그 자기들을, 자기 정체를 숨기려고 하고 모든 책임을 다 보이지 않는 신한테 넘기려고 하니까 신을 앞세워서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려는 것입니다. 신은 없지만 신의 능력을 구사하는 손가체는 그들에게 잊지 못할 두려움의 대상일 것입니다. 저것들은 우리 손가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간의 손가체를 망가뜨리기 위해, 이 좋은 우리 손가체를 망가뜨리기 위해 불소라고 하는 독극물을, 온갖 거짓말을 다하며 인간에게 뿌려대고 있습니다. 독극물이 뭐 벌러지를 죽인다며요. 그 벌러지를 독극물로 죽여요. 그냥 벌러지를 죽일 것만 해도 죽이는데. 불소는 엄격한 아주 심한 독극물입니다. 치약 하나 다 드셔보세요. 그럼 죽을 수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아직도 불소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뭐 요즘 프라이팬도 막 불소로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거 다 못 쓰는 겁니다. 그거 여러분 밥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직도 불소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지금 당장 그것을 모두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젠간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마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저 손가치가 없는 것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인생을 마감할 수도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지구에 살고 있는 지구인 여러분, 이 지구는 대기 속에서 생명이 살 수 있는 아주 좋은 행성입니다. 이렇게 바깥에서 대기를 통해서 살 수 있는 아주 좋은 행성입니다. 이런 것도 아니면 여러분 땅속에 가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모두의 보금자리입니다. 우리 지구는. 아셨습니까? 여러분의 후손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안식처인 것입니다. 지구인이 이와 같은 지구를 소중하게 생각하면 우리는 지구를 망가뜨리지 않고 살기 좋은 지구로 만들 수 있습니다. 석유를 안 쓰고도 가는 차가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다 만들어 놨었어요. 저것들이 못 쓰게 해서 그러지. 그리고 에너지도 무한히 쓸 수 있어요. 저것들이 다 막아놓습니다. 왜냐면 자기 돈 받아 먹어야 되니까. 아셨습니까? 오늘의 내 이야기는 공상과학 소설이 아닌 현실이라는 것을 알아 우리 모두는 지구를 소중하게 지켜야 합니다. 현시안이 있는 분들은 내 말에 적극 통감할 것이며, 미래의 지구는 이렇게 우주 문명이 반드시 지켜낼 것입니다. 우주 문명이 지구를 지켜낼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 사회는 우주 문명에 의해 전개될 것입니다. 미래 사회는 우리 이 우주 문명이 이제 앞으로는 전개될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